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법원 청사 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오늘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부관으로서 같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이동한 오상배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오 대위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안폰으로 이 전 사령관에게 4차례 전화했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사람이 많아 진입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수방사 병력이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 대위가 증언한 지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오 대위가 상상에 기반해 진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박정환 특수전 사령부 참모장 증인신문도 진행되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배군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입니다.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으러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때 계속 지하주차장으로 다니도록 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건 이제 이른바 좀 특혜 논란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이번에 명확하게 그 근거를 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추측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동안 있어왔던 특혜 논란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뭐 한강 등지에서 또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 이걸 보고 사실상 이런 경호의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 아닌가. 네. 재판을 갔을 때 사실 이런 이때까지의 특혜처럼 보이는 그런 대우들이 이제는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뭐 여론 문제 혹은 경호상의 필요성 문제 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 공판부터는 뭐 일반인과 똑같이 이 주차장에서부터 일반적인 그런 출입구로 출입하도록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 재판이 세 번째 재판입니다만 검찰이 내란 혐의에 이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뒤에 열린 첫 재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가 돼서 기소가 됐고 같은 재판부에 또 같은 사건으로 병합이 됐습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살펴보면 사실상 이제 내란 혐의와 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네. 이때 있었던 군경을 통해서 이제 국회나 혹은 선관위 등의 이런 방해를 하는 것들 혹은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투입을 한 것들 이것이 동시에 이제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뭐 군경 인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직권 남용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뭐 그 동안에는 이제 내란 혐의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기소 당시에는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이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뭐 조사까지는 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이 시점에서는 직권 남용 역시도 추가적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추가 기소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재판이 한꺼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낮 12시 20분쯤 퇴정하면서 다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수방사 특전사 군인들 증인했는데 증인 순서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공판에서도 자신은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뭐 출입을 하면서 어떤 네. 메시지를 밝힐지 조금 지켜봤었는데 들어가면서는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판정에서는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건 뭐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앞으로 증인 신문들이 쭉 이어지고 뭐 최소한 연말까지 재판이 이어지긴 할 텐데 뭐 마찬가지로 이 입장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절차적인 문제들 혹은 증거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계속 다퉈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오늘 공판에 참석했던 증인들의 주장은 사뭇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두 사람,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관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오상배 부관입니다. 네. 지금 오상배 부관이 일단 증인 신문들을 쭉 증언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확인되는 내용에 따르면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라는 지시를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하는 것을 통화로 네.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제 풀리지 않게 되자 비상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 변호인 측에서 검찰 조사 초반에는 이런 진술이 없었는데 왜 이런 진술이 뒤늦게 나온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들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것을 보고 뭐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지금 박정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뭐 예측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박정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곽 전 사령관과 함께 이제 옆에서 네. 당시에 각종 지시들을 전달받는 과정들을 지켜보거나 혹은 듣기도 했었고 또 이것을 하다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런 지시들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온 인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 앞선 재판에서 증언했던 다른 증인들도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인이 조성현 수방사 네. 제1경비단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명확하게 그런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뭐 여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작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하니까 그렇게 잘하면서 왜 그런 지시가 있었겠냐라면서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때 있었던 김영기 특전사 특전사 1 특전대대장 역시도 마찬가지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상현 전 공수여단장으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는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라는 그런 지시를 들었다라고도 했었고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그 증언 내용이 자신은 이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라는 발언을 법정에서 하면서 한 번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이 증거들은 결국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주장이 또 한 번 이제 강조돼서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이번에 직권 남용 혐의가 추가가 돼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증거들이 다 제출되는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 내란죄와 관련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의 혐의 재판에서도 제출되는 증거들은 다 관련자들의 그 내란죄와 관련된 그 사건들의 증거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증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증인들의 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뭐 일반적인 사건에서야 증인 신문의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이런 민감한 사건, 특히나 이 증인들이 다수이고 또 증언들이 예상되는 증언들이 서로 번복되거나 혹은 모순될 때는 이런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순서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해왔는데 일단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뭐 경비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전대대장 등 이제 일선에 계엄 당시에 일선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장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지시 하달 관계를 봤을 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네. 따라서 뭐 전 사령관들과 같은 그런 고위급 장교들 진술부터 먼저 청취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반면에 이런 증언을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재판부에서는 일단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신청 순서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결국에는 뭐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거나 혹은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법원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구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직위를 봤을 때 뭐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대통령 측에서 이제 파면된 지금 시점에서 관계자들을 회유한다든가라는 방법의 증거인멸의 시도를 우려할 만한 상황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이전에 구속 취소가 됐던 것은 구속 기간 산입 문제였고 그때 도망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딱히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특별한 그런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는 이제 구속 상황은 조금 가정해 놓지 않고 있을 것이다. 1심은 그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